조선 중기 한 고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실수. 과연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3일 거리 떨어진 작은 고을. 산자락에 기댄 그곳에 대대로 선비를 배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주인 김진사는 30을 넘겨 장가를 들었는데 중매가 아닌 우연이었습니다. 봄날 서당 가는 길에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처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 뒤로 석 달을 애를 태웠습니다. 그 집안은 양반도 아니지 않느냐. 채통을 생각해라. 아버님, 저는 저 사람 아니면 평생 장가 안 가겠습니다. 집안에서는 반대했으나 김진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부 이름은 은섬. 양반 집안은 아니었으나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혼례 첫날 밤 촛불 아래 앉은 은섬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리를 좋아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에 부부치고는 드물게 서로에게 솔직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은섬은 남편 앞에서 웃음을 감추지 않았고 김진사는 아내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 모습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안동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함부로 이를 드러내고 웃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랑채 앞에서 나란히 앉다니 채통이 말이 아니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웃음이 많다는 이유로 꾸짖었고 아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것조차 예를 모른다며 눈을 흘겼습니다. 은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앞에서만은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집안 대가 끊기겠구나. 여자 하나 잘못 들였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은섬은 밥상을 물릴 때마다 방문을 열 때마다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는 하늘이 주는 것 아니옵니까? 은섬 탓이 아닙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여자란 원래 그런 것이다. 밭이 좋아야 열매가 맺는 법이니라. 김진사는 어머니께 항변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섬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다 하고 때로는 우물가에 오래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끝 과일집 앞을 지나다 한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0 안팎으로 보이는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과일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을 뿐이었습니다. 곶감 몇 개만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어. 날이 추우니 몸조리 잘하시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구박도 힐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 대하듯 건넨 말이었습니다. 은섬은 그 뒤로도 과일집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배를 주십시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오.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배를 어떤 날은 밤을 샀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가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무는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오. 은섬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과일집은 은섬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그해 가을 김진사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한 달쯤 걸릴 것 같소. 그동안 잘 있으시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나리,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게 뭐냐?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어머님. 내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나 있느냐? 쫓아내야겠다. 당장 짐을 싸거라. 밥상을 엎고 방문을 차고 들어오고 급기야 쫓아내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 진작대를 이었을 것을. 은섬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섬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을 핑계로 했지만 실제로는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과일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장터는 이미 파했고 과일집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은섬은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은섬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밖은 춥소. 사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섬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오. 감사합니다. 사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은섬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은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가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날이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김진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것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날이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답안도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을 기약하겠소. 하지만 집안 형편도 어려워지고 어머님은 아들 소식만 기다리시고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 은섬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맥을보이, 아들이라 하오. 집안은 뒤집혔습니다. 아들이라니. 하늘이 우리 집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은섬, 고생이 많았어. 정말 고생이 많았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며느리, 이것 좀 먹어보거라. 태교에 좋다고 하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몸조리 잘해야 한다.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말고 마음도 편히 가지도록 해라. 은섬에게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몸조리를 직접 챙겼습니다. 과거의 구박은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은섬은 그 평온함 속에서 죄책감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안의 아들이다 그래. 이 아이는 김진사의 아들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은 가장 평온한 시절이었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은섬은 과일집에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옥통자입니다. 석이. 이름을 석이라 하겠소. 좋은 이름이구나. 석이야, 우리 석이. 김진사는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했고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100일 돌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석이가 자라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눈이 참 특이하구먼. 그러게 말이오. 김진사 대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누굴 닮았는지. 은섬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석이는 김진사의 반듯한 이목구비 대신 유독 짙은 눈썹과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일집 사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김진사 집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온 집안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상 과일이 모자라는구나. 누가 과일집에 가서 좀 더 사오너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석이는 어린아이답게 마루를 뛰어다녔습니다. 석이야, 이리 오너라. 어디 할아버지께 인사 한번 해보렴. 안녕하세요. 허허, 귀엽기도 하지. 친척들이 석이를 귀여워하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그때 친척 하나가 오래된 족자를 펼쳤습니다. 이게 김진사 어릴 적 그림이지요. 그렇지. 10살 때 그린 것이란다. 어디 보자. 오, 벌써부터 반듯한 이목구비가 보이는구먼. 석이야, 이리 와서 할아버지 어릴 적 모습 좀 보렴. 석이가 족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친척들이 김진사의 어린 시절 그림과 석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 눈이 누굴 닮았지 않소?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석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일 가져왔습니다. 하인이 과일 광주리를 들고 들어왔고 그 뒤를 과일집 사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부족한 과일을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급하신 것 같아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사내가 마당 끝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서기를 보고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과일집 사내를 보았습니다. 다시 서기를 보고 다시 사내를 보았습니다. 저 차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차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 급하다 하기에 나가거라.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내와 서기를 번갈아 보며 걸어갔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집씨를 더럽혀? 친척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일인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섬. 사실이요? 김진사가 아내를 보았습니다. 은섬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게 말해주시오. 사실이요? 나리께서 한양에 가신 사이 시어머님의 구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단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 은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내 잘못이오. 모두 내 잘못이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라고 좋아했던 내가 이 집을 망쳤구나!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김진사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후의 일은 사람마다 다르게 전해집니다. 그날로 며느리가 쫓겨났다더군. 과일집 사내도 고을을 떠났다고 하고. 아니요. 내가 듣기로는 김진사께서 서기를 끝내 아들로 인정하셨다던데. 며느리도 그대로 집에 있다고 들었어. 무슨 소리? 시어머니께서 미쳐버리셔서 서기를 안고 밤낮으로 우신다던데. 김진사는 평생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다고 하더이다. 어떤 이는 은섬이 쫓겨났다고 하고 어떤 이는 김진사가 서기를 품었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시어머니가 미쳐버렸다고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을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집은 아들이 태어나며 무너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실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아야만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대, 여성의 가치가 출산 능력으로만 평가받던 시대, 그리고 그 압박이 얼마나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했고 은섬은 인정받고 싶었으며 김진사는 사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집 사내는 그저 위로를 건넸을 뿐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 시대의 희생자였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기는 자라서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